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하시면 예. 가만히 있어 한잔 하고. 뭘 봐야지.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면 돼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홍준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여명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좀 늦게 나오네? 네, 릴레이가 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실시간으로. 그건 없어요? 네. 자꾸 늦으니까 이상하네. 네. 오늘 추석 특집 홍카콜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늘 그래왔듯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재밌는 질문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성남시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대장동에. 예. 어떠셨습니까? 대장동에 가보니까 그 90년대에 그게 수소 택지 비리가 있었어요. 수소 택지 비리가 있었는데 수소 택지 비리 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이다. 비리가 더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 봄에 지난 봄에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LH 신도시 투기보다도 더 심각하고 또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내가 그래 이제 느끼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응을 하는 것 보니까 꼭 대응하는 모습이 자기 무상년의 스캔들 대응하는 모습하고 거의 유사하게 대응을 한다. 그 대응하는 방법이 자기가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개발의 주체는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장이고 성남시장이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 우리 일부 당협위원장도 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쳐다보면서 참 뻔뻔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내 이야기할게. 앞에서 자꾸 얼쩡거리면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뒤에서 움직여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전부 앉으세요. 앉고 꼭 필요 없는 사람은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의 기본도 모르고 그 앞에서 자꾸 움직이고 여러분들끼리 손 흔들고 이러면 말을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핸드폰 다 끄시고 앉아 있으려면 안 그러면 나가시든지 그래 하세요. 자, 질문 들어온 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예. 지금 좀 가벼운 질문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넥타이 색깔 파란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근데 뭐 그 원희룡 의원은 파란색 맨다고 시비를 걸던데? 파란색도 우리 당 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 색이 3색입니다. 빨강, 파랑, 흰색 3색인데 그 원희룡 후보는 파란색 맨다고 또 시비를 걸던데 내가 참 그 요즘 경선을 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쓸데없는 시비를 자꾸 걸어서 원희룡 지사가 우리 네. 당에 다시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색도 헷갈렸나 봅니다. 잘 몰랐던 예. 모양이에요. 옛날에 빨간색만 기억하고 예. 색이 3색으로 바뀐 예. 걸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예, 그나저나 어제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순금이 사진을 올리셨는데 엊그저께 순금이가 너무 귀엽다. 근데 그 말 올라왔어요? 예, 위에 빠르게 지나가는 걸 제가 캐치했습니다. 순금이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름은 누가 지은 건지. 암컷인데 예. 이름은 제 둘째 아들이 지었어요. 지었는데 잘 크고 있죠. 똑똑합니다. 그게 시바견인데
일본 진돗개라고 예, 하죠. 예. 시바견인데 참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또 아파트 안에서 절대 오줌이나 그 똥을 안 놓아요. 되게 그거는 절대 안 놓아요. 안 누고 참아요. 참다가 자기가 참기 어려우면 그 현관에 가서 문을 이렇게 끌고요. 나가자고. 그럼 나가면 아파트 밖에 나가서 변을 보죠. 그럼 데리고 오고 그러죠. 참 똑똑해요. 예. 책임당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 지금 당원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 패배한 것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때 패배한 것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 당시 지지율이 80%였어요. 그건 누가 당대표를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고 또 여러분도 기억하셨다시피 그때 위장평화회담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곧 통일이 올 것처럼 하고 내일 지방선거 투표하는데 오늘 트럼프하고 북미회담까지 했어요. 그 마치 미국이 이제 보증까지 해버린 그런 데서입니다. 저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참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회담이라고 내가 주장을 했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나 당내에서 저를 비난을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1년도 안 걸려서 그게 위장평화회담인 게 밝혀져 버렸는데 만약 그때 제가 잘못 현상을 파악하고 대처를 했다 하면 선거도 참패하고 저는 정치권에 복귀도 못하죠. 그때 참패는 하기는 했지만은 제가 한 주장이 옳다고 봤기 때문에 정계 복귀할 수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모병제 예. 이야기는 이제 그 어물이 맞는 사람이 어물을 갖는 사람이 참 많은데 지금 세계에서 징병제를 주장하는 나라가 한 30여 개국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모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16년도 모병제를 냈고 그리고 대만도 2018년도 모병제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모병제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대세고 지금은 이게 옛날처럼 머리수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전자전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사일이나 전자무기를 동원해서 초토화시켜 놓고 군인들이 올라갈 때는 거의 그 안정화 부대라고 합니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전쟁 양상이기 때문에 남북전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수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굳이 60만 대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금 16개월이 되어 있습니까? 15개월이 되어 있습니까? 장병들 복무 연한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 개월수 가지고는 숙련된 군인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월급을 대기업 초봉 정도로 주고 그리고 전부 모병제로 뽑는데 그것을 당장은 시행하기는 어렵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모병제와 지원병제 그리고 징병제를 동시에 실시했다가 그 다음에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그렇게 전문적인 강군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예. 네, 사실 2030들이 무야홍 이전에 홍준표가 옳았다라는 그런 유행어들을 또 유포시킨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통령이 되면 1년 동안 세탁기를 돌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탁기를 돌리실 건지. 그게 사실 저는 정치 보복으로 쭉 그래 봤습니다. 보고 선진국 시대를 이제 원년을 맞이했는데 또다시 정치 보복이 있어서는 되겠나 그 생각을 쭉 했는데 오늘 대장동 비리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이제 이 정권에서 터진 가장 큰 말하자면 주택 건설 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이것만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것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민생 관련 이런 부패, 권력 비리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문 정권 내에 있었던 모든 민생 관련 부정부패는 한 1년만 하면 될 겁니다. 한 1년만 깨끗이 청소를 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은가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정치 보복으로 느끼지 않도록 저는 민생 관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해야 되고 특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주도한 그 대장동 개발 비리는 천문학적인 돈들이 내가 그 거머리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서민들의 거머리대처럼 서민들의 피를 빨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져간 돈은 전부 국고 환수를 해야 되겠죠. 국고 환수를 해서 피해본 사람들한테 돌려주거나 나라가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서민들의 피를 빠는 거머리떼들한테 그 돈을 수천억이 들어간 것을 그걸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것부터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예능 출연 계획 원래 이제 집사부 일체인가 뭐 어느 방송에서 하는 거는 여당 2명, 야당 1명 이렇게 섭외를 할 때는 야당의 유일한 주자로 윤석열 후보만 봤을 때 그랬는데 그 방송국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섭외를 저한테도 했을 건데 처음에 방송국에 섭외를 할 때는 저는 사실 이게 야당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1등이 돼버릴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지금 예능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요청이 쇄도할 것 같은데 댓글 중에 예능 관련해서 도시어부에 출연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이경규 씨하고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 가는 게 옳을 겁니다. 자, 이거 또 지난 대선에 비해 토론회에서 주저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던데 2차 토론회 전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여태 토론할 때는 상대방을 깨고 부수고 진이기고 그래서 우리 지지계층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그런 토론을 늘 해왔죠. 처음 할 때는 그것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내 토론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나와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선임자 측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이고 만약 이게 상대 후보하고 민주당하고 토론이라면 그래 안 하죠. 그래서 토론을 좀 소프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 그래서 좀 첫 토론 마치고 여러 가지
실망했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나는 첫 토론이 그리 나쁘게 한 것은 아니다. 사람을 특히 당내 사람들을 너무 공경에 몰아넣는 토론을 하면 우리 당내 사람들이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당내 경선 토론은 참 어려울 거예요. 뭐 2차 때도 어렵고 스탠스를 갖춰가지고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요 했던 거 쭉 올려봐. 또 라이브 방송 계획 계속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또 댓글 중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밑에 올려봐. 문재인 정부 쇼하는 거 배우신다고 했는데 쇼는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게 잘 안 돼요. 예. 또 예. 인터넷에 젊은 사람들이 홍 후보님 관련 재미있는 포스터나 영상을 만드는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 비서관이 수행 비서관이 아주 재주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거나 할 때 늘 실시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참 기발하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MC 레드라고 해서 대표님께서 하셨던 연설을 편집해서 약간 랩식으로 만든 것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재주가 참 좋은 보입니다. 예.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난민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예. 저 순서대로 하자고. 파란색 옷이 많으시던데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사신 건가요? 산 것도 있고 원래 있던 것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국가 부채가 심한데 코카콜라 제로처럼 국가 부채 제로 시대 가능할까요? 지금 천조까지 돼서 이거 제로로 만들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할 거고 이게 국가 부채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남지사로 있을 때는 제가 재정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개혁, 재정개혁을 통해서 3년 6개월 만에 부채 제로를 한번 달성을 해보고 그 이듬해는 흑자 도정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문 대통령 시절 들어와서 너무 폭발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하는 바람에 지금 걱정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미국도 벌써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돈이 부동산에서 빠져나가면서 폭락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게 천천히 안정화돼야지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발로 그게 이제 부동산 폭락 사태였거든요. 그것은 이제 모기지로 돈을 산 사람들, 그 집을 산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은행 빚을 못 갚게 되고 은행 금리가 또 높아가니까 경제 불황이 온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것처럼 지금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모두 양적 확장 정책을 쓰는 바람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사태가 올 때는 참으로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온다. 그걸 다 감안하고 국가 재정 정책을 짜야 될 겁니다. 예. 또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민 문제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난민은 받아주는 게 옳겠죠. 난민은. 예.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5천만 단일 민족의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국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 배척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무슬림 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진천 주민들도 있는데 무슬림이라는 게 사실 무슬림의 파가 여러 파가 있죠. 예.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고. 그런데 원래 그 오리지널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구약에 보면 무슬림의 코란하고 기독교 구약하고 똑같아요. 구약은.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서 달라집니다. 신약에 들어가서. 이슬람교가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정통교가 이슬람교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자기들이 정통교가 기독교라고 해요. 그게 이제 뿌리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종을 첩으로 들립니다. 하갈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마엘이었고 그 뒤에 이제 천사의 점지, 하나님의 점지로 아브라함의 본처인 이삭이 나이가 아마 80이 넘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걸 자식이 이삭인가 그렇죠? 예. 그래 되게 되는데 자식을 낳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로 내쫓는데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하고 하갈한테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하리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에서 주장하기로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중에 번창을 내서 마호멧 교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의 뿌리가 됐죠. 뿌리가 됐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중동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적장자라고 또 그래 주장을 해요. 장자는 장자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래 안 보고 아브라함의 적장자가 이삭이니까 이제 기독교가 적장자라고 그래 주장을 하죠. 근데 원래 이슬람교를 그래 이제 시아파, 수니파가 싸우다 보니까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극렬 이슬람교에 많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해가 발생하고 하긴 하는데 이슬람교를 이슬람교 하면 우리는 테러리스트 이것만 연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예. 그거는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댓글로 후보님께서 성경까지 해박하게 선념하고 있을지는 몰랐다고 이렇게 놀라고 계신데.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는 많이 합니다. 네, 또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통일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참 이러면 안보가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전 유성을 가면 박정희 대통령 때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북한을 압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에 개발한 SLBM 같은 경우에 세계 7번째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미사일 능력이 아니고 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핵 문제를 대처할 그런 준비를 딱 갖추게 되면 북이 아무리 도발하고 싶어도 도발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게 이제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이야기하면 강경 보수다, 또 극렬 보수다 이런 비난도 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렸는데 거기에 무슨 강경 보수고 연성 보수고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거 아니죠.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구소련이 동구에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을 향해서. 대규모 핵미사일을 배치하니까 독일 슈미트 수상이 미국 측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니까 미국 측에서 NO 이랬어요. 그러니까 슈미트 수상이 핵확산 금지 조약만으로는 못 믿겠다. 핵우산 그것만으로는. 너희들이 핵우산을 우리한테 씌워가지고 보호해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전술을 배치해달라. 그 배치 안 해주면 독일, 프랑스처럼 핵 개발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복해서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터키에 전술핵을 배치합니다. 전술핵을 나토 전선에 배치하고 난 뒤에 핵 공유 정책을 천명을 했어요. 핵 공유라는 게 뭔가 하면 그 전술핵을 발사를 할 때는 미국과 그 주둔국이 합의를 해야 돼. 핵 단추를 공유로 눌러야 돼. 합의하에 발사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러시아가 전진 배치했던 핵미사일을 대부분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고 난 뒤에 전술핵은 철수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계 외교사에서는 공포의 핵 균형이라고 합니다. 핵은 핵으로 균형을 맞춘다. 그러고 난 뒤에 러시아가 이제 미사일을 철수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전선보다 한국이 더 위험한데 왜 한미 핵 공유 정책은 안 쓴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5년 전에, 4년 전에 워싱턴 가서 한미 핵 공유 정책을 나토식으로 해달라. 해주지 않으면 NPT 10조에 의해서 NPT 10조를 보면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핵확산 금지 조항을. 그 탈퇴하고 핵개발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핵물질 재료도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30년 이상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재처리하면 1년에 핵탄두 1000기도 생산할 수 있다. 돈도 있다. 기술도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측에 똑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북핵 문제를 제거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문 정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북핵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핵 제거되는 순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집니다. 자기들 제거 안 해요. 근데 되지도 않는 핵 제거 문제를 국민들을 속이는 거야. 평화 타령을 해서. 그러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에요. 핵노예가 되는 거죠. 최근에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았거니 김정은이가 하지 말았거니 문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자, 네. 오세훈 얼마 전에, 시장이랑 화해한 얘기. 원래 다툰 일이 없습니다. 잘 지내요. 오 시장이 제 고대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처음에 오 시장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제가 영입해서 왔고 그래서 잘 지냅니다. 일시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좀 사이가 틀어질 때는 있는데 그게 이제 2011년 시장 사퇴할 때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잘 지냅니다. 네. 예. 추석 때는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냥 뭐 애들이 오면 이야기하고 놀고 그러죠. 뭐.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산책하고 순금이도 같이. 순금이하고 같이. 예, 흉악범죄 사행집행 가능한가요? 라는 이게 국민들이 질문이. 오해가 많은데 이게 내가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보면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이 법무부 장관이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인권 변호사들이 하도 사형은 생명권 침해라고 주장을 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역대 대통령이나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 집행하자는 거 이거는 어느 후보는 그걸 두테르트식이라고 하는데 나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저분이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맞나? 사형 집행 안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검사 마지막 하는 사건이 엄보연 사건하고 마카파 사건입니다. 그 흉악무도한 사건을 제 검사 시절 마지막 수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4사람을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4사람이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그게 97년 12월입니다. 그게 마지막 사형 집행입니다.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흉악범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의 생명권은 생각지 않느냐 이거예요. 난 그래 보지 않아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걸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법대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네. 예, 지금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MZ세대에서 남녀 갈등이 매우 심각한데요. 이는 극렬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가 여성가족부 등의 정치권에서 너무 과대대표되어 일어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연관하여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서와 통합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페미니스트, 반페미니스트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페미니즘을 논할 때가 아니고 휴머니즘을 논할 때다. 그리고 남녀 간의 차별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그 분야에 차별 분야가 있으면 그 별도로 법률을 만들어서 차별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가족부 문제를 페미니스트, 반페미니스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17개 부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페미니스트, 반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통합하는 게 맞겠다.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또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통일부는 외교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통일부하고 외교부도 통합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산업부하고 중소기업벤처부 이걸 갖다가 왜 나눕니까? 그건 통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처 통폐합을 해서 중앙 정부의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고위직을 대폭 줄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페미니스트, 반페미니스트 그런 이유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는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첫 출발점이 최저임금 상승이었는데요. 대표님께 최저임금 업종별, 종업원 수별 차등 적용, 그리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보상 계획 이렇게 알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미국이나 일본을 가더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업종별 전부 세분해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워낙 괴멸되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이전 최저임금제를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주 52시간제도 그렇습니다. 영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개발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일정 부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실시를 하되 그걸 탄력적으로 좀 실시를 하는 게 옳겠다. 막 그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경을 뿔테 안경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인상이 더 부드러워지실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뿔테 안경 쓰면 그거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뿔테 안경을 쓰면 굉장히 무거워요. 예, 다음은 세금 관련 정책 질문인데 상속세 폐지, 종부세 손보기, 소득세 구역 보완, 양도세 감면 등 1가구 2주택자 안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쿼터 아파트에 대해서 수도권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도 고려 중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상속세 문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속세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는 또 좀 포기하는 게 재검토하는 게 폐지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적용을 좀 완화하는 게 어떠냐 그게 있고, 종부세는 내 폐지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이게 같은 부동산 물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물건에 또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를 또 내야 됩니다. 이중과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다시 종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난 그런 생각이고, 나머지도 그렇습니다. 법인세도 이게 좀 감세를 하는 게 없겠다. 소득세도 좀 감세를 하고, 법인세를 감세를 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좀 감세를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가처분 소득을 많이 정대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느냐,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유류세도 주행세 개념으로 좀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모병제하고 관련 지어서, 모병제가 본격화되면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방세를 소위 20세 이상부터는 국방세를 부과를 해서 장병들을, 젊은이들을 징병의 명예로부터 풀어주는 대신에 일찍 사회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국방세를 내가지고 나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 아니냐,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는 언제 만나실 건가요? 그런데 나는 그 후보들이 당대표하고 만나는 걸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기 할 일하고 당대표 할 일을 하면 되지, 현안이 없는데 만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죠. 만나고 별도로 가서 후보가 당대표 찾아가서 만나는 게 그게 맞는 일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현안이 있으면 가서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백신 주사 아픈가요? 전혀. 전혀 안 아파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작용은 그 체질에서 오는 게 아닌가. 저는 한번 해보니까 주사를 2번 맞았는데 후유증도 없고 열도 안 나고, 일각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은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의 체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선 후에도 홍카콜라 채널은 유지가 될까요? 대통령 할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되면 엄청나게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영예 부동산 막사 학위 어떻게 취득하게 됐나요? 저게 이제 제가 잠실에서 잠실 대개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 지금 잠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시행아파트, 그 지역은 7평 반에서 13평짜리 연탄아파트였어요. 저층 5층짜리. 근데 그게 첫 국회의원이 돼서 가서 법률도 고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밀도로 재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넘어가서 전농 답심리 뉴타운도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동대문 답심리 전농동 장안동 그 지역은 상당히 도시 강북치고는 강남처럼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량리 588을 집창촌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지금 아마 65층짜리 주상복합 빌딩들이 4개 동인가 5개 동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해봤고, 또 반값 아파트 법안을 2006년도 제기해가지고 2009년도 그 법안을 국회 통과시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명예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준 겁니다. 네,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나치게 되는 댓글도 많은데 담배세 좀 인하해 주세요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담배세 인하하겠습니다. 이건 예. 지난 대선 공약이고 유류세 담배세는 좀 인하를 하는 게 옳겠다. 그게 서민한테 너무 가중이 부담이 가는 세입니다. 그래서 담배세 저는 담배를 끊은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담배세는 내리겠습니다만 담배는 끊으십시오. 그거 담배 끊고 난 뒤에 그래 그 숨쉬기가 편해요. 그리고 얼굴 색깔이 좋아지고요. 그 담배 끊는 백해무익입니다. 마음을 안정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제가 처음 담배를 끊을 때 한 10년 전에 같이 끊자고 한번 해봤어요. 우리 큰아들은 담배를 안 피는데 둘째 아들이 담배를 해병대에서 배워와가지고 속상할 때는 담배를 피고 있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끊자고. 그러니까 아버지 담배 몇 년 폈습니까? 근데 한 40년 폈다. 나는 지금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끊는 거 보고 내가 따라 끊는다. 근데 최근에 담배 끊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끊었고. 예, 댓글로 미세먼지가 없어지면 담배를 조금 더 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의 이게 상당수가 소위 경유에서도 나오고 오염물질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봄 되면 황사가, 요즘 황사가 어디 봄에만 옵니까? 겨울에도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가 중국에 이거는 외교적으로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네? 너 나라만 피해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피해 온다. 그 국제적으로 피해 오고 이게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디까지 날아가냐고 막 LA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대기를 타고. 그래서 이 문제에도 중국에서 좀 자국에서 나무도 심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우선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중국의 산동지방하고 이쪽에 공업지대가 밀집돼 있으니까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날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네. 예, 또 중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데 혹시 안을 꼭 갖고 계신지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장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올려주시죠. 네,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가 현 정권의 주요 진보 교육감들의 이른바 작품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저건 잘못된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우수한 학생이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그걸 하향 평준화 교육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래 선진국 시대까지 오게 된 것은 우수한 교육 덕분이 가장 큽니다. 저는 정교조 교육감들이 하향 평준화 교육하는 것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 올라온 게 20대 청년이라는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잠시만요. 예,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강한 대통령이란 어떤 대통령인가요? 외교적으로 볼 때 남북한 대북 정책을 할 때
북에 밀리지 않는다. 당당하다. 대미 정책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 대중국 정책도 일방적으로 밀리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 대일본 정책도 밀리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 두 번째,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세력들은 제압을 하겠습니다. 강성노조, 정교조 그런 작패는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같이 가는 세상이 되어야지 자기들 것만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거는 옳은 거 아니죠. 공동체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예, 강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발언들, 시원한 발언들 때문에 지난 대선부터 홍카콜라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대표님께서 코카콜라 말고 펩시콜라도 드시는지라는 질문도 가볍게 올라왔습니다. 펩시콜라도 먹습니다. 예. 코카콜라가 없을 때. 예. 이재명 게이트, 저거는 내가 오늘 대장동 가서 어떤 수사 방법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왔어요. 저 사건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대장동 개발을 하는데 위원회 만들고 의사결정하는데 그 관여된 인물, 그리고 화천대유인가? 예. 거기에 그게 설립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는 회사에 특혜를 준 경위, 그리고 화천대유가 불과 뭐 3억 투자하고 3천 몇백억 배당받아가게 됐는데 그 가져간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가져갔는지 그거 조사하고, 그리고 화천대유의 그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사람이 화천대유로부터 돈 400억을 빼가지고 갔는데 그 돈의 행방, 그것만 찾아오면 누가 관련됐는지 다 나오죠. 그리고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그 말 자체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제13개, 14교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말 뜻은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돈과 사람을 모아서 천하를 도모한다. 대선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이름 만들 때부터. 그래서 그거는 그 회사 이름만 보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전개가 될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도 가만히 있고 경찰도 그걸 용산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4개월째. 아무튼 계좌 추적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정치인의 가족 비리 문제가 여야 상관없이 시끄러운데 자신이 있으신가요? 가족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족 자랑이라기보다 저는 나올 게 없습니다. 26년간 온갖 게 다 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거예요. 예. 정부의 코로나 방역책, 저거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고 한 지가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저렇게 하면 경제 주체인 자영업자하고 전부 다 망한다. 이게 중소기업도 망한다. 중소기업들 다 망하는데 코로나 방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치 방역을 한다. 사람 못 모이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덜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감기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그 주사를 백신을 국민들한테 70% 마치고 난 뒤에 위드 코로나 하자.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뭐 정치 방역하기가 바쁘죠. 예, 지금 댓글에 먼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대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고 또 잔인해지고 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에 가볍게 형량을 이렇게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이제 연령을 좀 낮춰야 되겠죠. 연령을 낮춰야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형사법에 보면 형법에 보면 13세 미만이 아마 촉법소년으로 돼 있을걸요. 제 기억에는 14세 미만인가? 14세 미만으로 내 기억을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형사 미성년자는 그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촉법소년으로 해서 소년원으로 갑니다. 위탁으로. 그래 가는데 지금 애들이 좀 조숙해져 가지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는 게 옳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올라온 질문은 사모님과 넷플릭스 취향이 같으신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넷플릭스 취향이 아니고 집에 가면 이제 왓챠도 보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보고 또 TVN에서 하는 상당히 많이 보시네요. 그것도 보고 하는데 요즘은 그 갯마을 차차차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빠른 속도로 넘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장제원 의원의 아들 관련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참 말씀드리기가 딱하네요. 아버지하고 안 닮았나 보지? 생김새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버지는 안 그런데. 글쎄요, 내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입장이 그러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들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통령에 대한 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이 하는 고발에 대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좀 그래도 한나라 대통령은 좀 예우를 해주는 게 옳겠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니까 좀 화가 나시더라도 결국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성질 나시더라도 주로 모욕죄로 고발을 하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을. 아이고, 대통령 하기가 쉽나요? 네,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탕수육 드실 때 부어서 드시나요, 소스를? 아니면 찍어서 드시나요? 저 그냥 탁 부어서 안 먹습니까? 저도 부어서 먹습니다. 전부 탁 부어가지고 네.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여명 대변인은 어떻게 뽑게 되셨는지. 여 대변인은 제가 당대표 때 발탁을 해서 서울시 의원으로 비례대표로 발탁을 했습니다. 워낙 야무지고 똑똑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이 대변인 하는 것보다 더 좋겠다. 그 생각으로 내가 뽑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저 책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예, 지리산입니다.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을 대학 시절에 읽었는데 그 지리산이란 책이 해방 직후에 좌익 우익 대립 시절에
지식인들의 갈등, 그리고 지리산, 빨치산, 파르치디안이라고 하죠. 네. 그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게 읽으면서 대한민국 해방 직후의 좌우익 혼란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좋아하시는 영화는 제가 알기로는 포레스트 검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포레스트 검프를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그 포레스트 검프가 톰 행크스죠. 예. 톰 행크스가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자기 순박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참 현실 세계에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이제 착하고 순수하게 살더라고. 그래서 난 영화 본 것 중에서 포레스트 검프를 가장 좋아합니다. 갯마을 차차차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제 주인공이 홍반장이에요. 제 주인공이 홍반장이에요. 그리고 그 여배우로 나오는 사람은 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네. 2차 토론 때는 공격적으로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깨본들 우리 당내 인사들입니다. 민주당하고 토론할 때는 다르죠. 그런데 적당히 해야지 그걸 깰라고 대들고 박살내려고 대들면 당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네. 또 올라온 질문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지금 심각합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도 그렇고 또 부산 해운대에 있는 또 마린시티의 수많은 건물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방법 혹시 갖고 계신지 의견을 이게 여쭙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한번 개정을 해서라도 무분별한 부동산 중국인들이 취득함으로써 한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너무 끼게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한 KBS 시청료 시청료 폐지. 예. KBS 시청료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KBS, MBC를 민방으로 돌릴 겁니다. 공영방송에서. 이거는 민간에 다 불화하는 방식으로. EBS만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방송 시대를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시청료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예. 예, 그 대표님께서 이제까지 월급 모두를 항상 바로 여사님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두신다고 알고 있는데 한 달 용돈은 어떻게 되시나요? 난 용돈 얼마 쓰는지 잘 몰라요. 네? 그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카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제 아내가 통장에서 이어주는 카드 사용할 때 쓰는 돈, 그리고 정치자금 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카드는 우리 그 후원금 받은 데에서 지급이 되니까 문제 안 되고, 또 자리에 따라서 정치자금이 아닌 제 카드를 쓸 때가 있어요. 제 카드를 쓸 때는 제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부터 결제가 되는데, 그 개인 통장은 돈이 없어질 때 되면 우리 제 아내가 자동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쓰는지 나는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민초파다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민트초코 좋아하시는지. 민트초코는 치약만 초콜릿 맛입니다. 아니, 아이스크림은 어느 아이스크림이라기보다도 다 좋아하죠. 아, 다 좋아. 예. 아이스크림. 예. 그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가보신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MB는 면회를 제가 지방선거 패배하고 미국을 잠시 갈 때 MB 면회를 가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아니면 교도관이 옆에 따라 붙어요. 그래서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해가지고 개업해서 면회를 갔다 왔죠. 갔다 오고 지금은 뭐 눈들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안 가고 관련자들 통해서 서로 연락하곤 합니다. 예,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게 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 가실 때 통상 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이게 입증을 해야 돼요. 의사가 과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게 의료 가실 때는 피해자가 성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술실에 CCTV에 기록이 남게 되면 수술 과정이 눈에 다 보이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 과실이 있었다 안 있었다 판단을 하기가 쉽다고 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반대를 한 게 그거 중환자 수술은 의사들이 다 회피할 것이다. 그래 되면 중환자의 생명권은 어떻게 되느냐? 방어적인 수술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 되면 중환자들은 전부 수술 기피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려면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해버리자. 의사분들한테 내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만 하면 해결될 일을 왜 모든 의사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느냐. 그래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게 나는 좀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또 댓글로 집사부일체 왜 안 나오셨나요? 그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방송국에서 섭외할 때는 여당의 둘이 그 다음에 야당의 한 사람 독보적으로 1등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거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예. 방송국에서 이제 그래 이제 한 거죠. 한 건데 지금 뭐 우린 거기 나갈 생각 없어요. 예,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시는지 질문 들어왔습니다. 바둑을 둡니다. 온라인 바둑을 두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정치 안 했으면 어떤 직업을 하셨을까요?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인데 워낙 돈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의사가 되려고 했죠. 나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입니다. 이과 출신입니다. 이과 출신인데 의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보고 법과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법과대학 간 겁니다. 예. 염영숙 전 위원장은 어떠한 계기로 영입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용감하신 분이죠. 그리고 의사표시가 분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그 커뮤니티에 젊은이들이 많이 추천을 했어요. 난 저분 잘 몰라요. 근데 많이 추천해서 좀 오셔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온 겁니다. 예, 지금 댓글로 정책 질문이 올라와서요. 예. 지금 2030 남성들이 여성가족부에 가장 큰 반감을 받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성범죄 무고죄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실 수 있는지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고죄 중에서 제일 정말 견디기 힘든 게 자기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거나 했는데 나중에 뒤집어 쓸 때 그게 제일 억울하겠죠. 근데 무고죄의 법률로 강화하기보다도 그건 법원에서 판사들이 좀 자각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엄단을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2017년 대선 나왔을 때 네. 홍준표 2번은 그 노래가 상당히 역주행하면서 유행하고 있는데 그 선거송을 다시 이용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들어오고 있는 질문이 혹시 국방부의 군무원과 군인의 차별 대우에 대해 알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군무원하고 군무원과 군인 차별 대우. 저는 국방에 있어도 그 민원은 받아본 일이 없네요.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정신 나간 짓이지. 그게 2017년도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2017년도 대선 때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장인가요? 예, 여야 후보한테 다 찾아왔어요. 탄핵돼서인데. 근데 이재명 지사가 중국 CCTV와 해결을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은 사드 배치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지사. 그런데 우다웨이 외교상이 저희 당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중국이 북핵을 제지해 줄 수가 있느냐? 중국이 지렛대가 돼가지고 북핵을 제거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철회하겠다. 그러나 중국이 북핵을 제거해 줄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 왜 우리는 북핵 대비하는 사드 배치를 풀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중국 그 대경유저인가 네 그럴 거예요. 중국 할빈시 근처에 있는 대경유저인가 거기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좀 차단해라. 그 차단만 하면 북한은 경제적 압박을 지금의 압박보다 10배 더 느낄 것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한 일이 있어요. 사드 배치를 처리하려면 중국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죠. 자기 역할을 안 해주고 그래 하면 안 해줘. 왜? 네. 이어서 이재명 지사 관련 요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리모컨은 누가 주도하나요?
각자 리모컨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 극락이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극락 나락이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저게 뭔 소리예요? 주식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주식? 예. 그죠. 이재명 욕설 영상 들으니 너무 무서웠어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 원본을 갖고 있죠. 대선 때 털라고. 하태경 의원 또한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서 조국 정경심에 대해 둘 다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자기가 그래 해놓고 나를 비난하는 거 보면 나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예, 빨간 넥타이 다시 매실 생각이 있으신지 필요할 물어봅니다. 필요할 때.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매실 생각은 없는지라는 질문도 아까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사모펀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또한 지방선거 때 외국인 선거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때 외국인 거주자 선거권 주는 거 그거는 저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예. 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 좀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예. 마산 어시장에서 창원 반송시장에 윤석열 후보가 왔었는데 다 가고 나서 소금을 뿌린 것을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뉴스 처음 들었어요. 예. 방산비리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신지요? 방산비리, 예. 방위산업비리. 예. 지금 방위산업비리 때문에 방사청을 새로 설립한 거 아닙니까? 예. 설립해서 상당히 지금 투명해졌는데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획득 절차, 방위산업이 이제 무기를 사오는 것을 획득이라고 하는데 그 획득 절차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아드님이 이스타 부정채용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일인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회사 해외 영업부의 과장 승진 직전에 그만두고 애리조나 비행학교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가서 미국 가서 보잉 747 항공기 면허까지도 다 따왔어요. 근데 코로나 있기 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저비용 항공사 거기에 열몇 분을 응시를 했죠. 근데 가는 데마다 면접에 떨어졌죠. 실기, 그다음 필기 다 합격하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사발통문이 돌아온 게 홍준표 아들이라고 하니까 혹시 항공사 피해갈까 싶어서 안 했는데 마지막 떨어질 때가 이스타 항공인데 저 이스타 항공에 가서 거기서는 2등 했대요. 2등 했는데 면접 가니까 면접관이 딱 하나만 묻더랍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또 올 거냐고. 그런데 오겠다고 하니까 한 이틀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내 이스타 항공 그
국회의원 누구죠? 그 사람 체포영장 왔을 때 내가 제일 1번으로 가서 체포영장에 꽉 찍고 왔어요. 예, 지금 방송 시간이 어느덧 1시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3개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문화가 이게 결혼 안 해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하는 풍조가 워낙 많이 늘려져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어요. 우선 문화가 좀 바뀌는 게 좋겠고, 두 번째, 출산을 하게 되면,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사는 집이 있어야 돼. 사는 집도 없이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쿼터 아파트 제도를 생각을 한 겁니다. 도심에 쿼터 아파트 지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분양권 제한하고 젊은 사람들 분양을 하자. 그리고 난 뒤에 자녀 양육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 맞벌이 부부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 양육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자식 낳는 거를 겁을 안 내죠. 마지막으로 자식을 많이 낳으면 특혜가 있어야 돼요. 일부에서는 그걸 돈을 뭐 1,000만 원 더 주고 있는데 그 돈 더 주는 거 가지고는 자식을 많이 안 낳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으면 진급의 특혜를 주든지,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도 성질의 특혜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다자녀를 가진 그 가정들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식 하나 낳으면 돈을 몇 푼 더 준다, 그거 가지고는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수백 조를 쏟아붓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하니까 결혼도 안 하죠. 그리고 출산도 안 하죠. 그걸 국가가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예. 네. 사모님 인터뷰에서 아드님들과 너무 아버지가 친해서 가끔은 질투가 난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드님들이나 아니면 손녀, 딸과 어떻게 노시는지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뭐 아들 둘이는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죠. 지금도 뭐 매일 따로 결혼해서 살지만은 카톡 주고받고 연락하면서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죠. 그리고 손녀 딸은 아주 어렸을 때는 따랐는데 지금 나이가 6살이 되니까 뺀질뺀질하면 잘 안 따라요. 그 할아버지를 까먹으려고 하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시는 편입니까? 장난감은 이제 제가 직접 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집사람이 다 하니까. 아내가 다 이렇게. 예. 예, 오늘 1시간 반 동안 많은 질문도 주셨고, 또 아쉽게 이 질문을 못 드린 분들도 있는데, 또 빠른 시간 안에 콩카콜라 라이브 유튜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예. 추석 잘 보내시고, 그리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5년도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세상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